안녕하십니까? 응용수학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번 시간 기억납니까? 지난주 Eigenvalue Decomposition, 그 다음에 PCA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SVD는 이것들에 대한 좀 더 일반화된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데, 자, 화면 공유를 하면서 또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짜잔. 나왔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한 장의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면도하고 있는 장면, 옛날 사진인데요. 일단 그레이 레벨에 해당하는 흑백 RGB 값이 RGB 이미지가 아니라 그레이 레벨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흑백에 관한 이미지를 다운받았을 때,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를 압축을 하여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면서 지정되는 공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옛날에 뭐 광고에 나온 한 이미지 중에 한 장이라 그러네요. 자, 이거 보게 되면 가로 길이가 얼마냐면 가로 픽셀이 여기가 600 정도고 세로가 얼마가 되느냐면은 367, 600 곱하기 367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A라고 하는 행렬로 이 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겠죠. i번째 픽셀에 j번째 픽셀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값이 색깔 빨갛게 해볼까? 여기 있는 어떻게 표현할까? A의 ij 값이 그레이 레벨이 125다 라고 하듯이 600 곱하기 367개의 어떤 픽셀의 전부를 담아 놓은 것이 행렬 A에 담아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행렬 A 사이즈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00 by 367에 해당되는 그런 행렬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뤘던 2x2 행렬이 아니라 이미지를 다룰 때는 아주 큰 그런 이제 행렬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행렬의 사이즈를 비교해 보게 되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오리지널 이미지의 사이즈를 보게 되면 그 가로가 픽셀 600이고 세로가 367이기 때문에 픽셀 개수만 따지더라도 22만 개, 22만 200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픽셀당 1바이트라고 1바이트 크기로 지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뭐 22만 200바이트니까 굉장히 크죠. 자, 그런데 이것을 두 번째 그림으로 이쪽 그림으로 만약에 처음 그림과 좀 구분이 되나요? 이 그림에 비해서 두 번째 그림, 두 번째는 A 프라임이라고 표현할까?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니까 사이즈는 600 곱하기 오케이 뭐 300 아까 얼마 되죠? 이 정도 크게 될 텐데 어쨌든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아까보다 좀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Similar Value Decomposition 한 다음에 그것을 50개의 벡터들로만 사용해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많이 줄여서 축약을 해서 표현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뭐라고 부를까 이미지로 표현이 가능할 텐데 만약에 두 번째 형태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지정된 정보를 보게 되면 이놈이 A라고 하는 행렬이 U 그 다음에 서메이션 U 시그마 그 다음에 V 트랜스포즈 세 개의 행렬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U에 들어가는 행렬에는 이 정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 이 정도의 값이 들어가고 V 트랜스포즈는 이 정도 값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전체 사용되는 양은 얼마냐면
19,360개의 픽셀, 19,360개의 값만 가지고 있으면 오리지널 이미지와 유사하면서 데이터가 몇 프로? 8.8% 정도로 팍 줄어든 그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리해 볼까요? A라고 하는 이 이미지 행렬을 A라고 하는 놈을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간단한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8.8%로 줄여서 추액을 해서 나타낼 수 있겠다. 근데 전체적인 그림이 어느 정도 디테일한 정확도가 얼마인지는 이제 그건 차후의 문제겠고 압축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에서 만들어지냐면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고 하는 분해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주어진 행렬 A를 주어진 이미지를 어떻게 분해해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압축된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내용은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특이값 분해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Singular가 특이값이고 특이값 분해를 하겠다. 약으로 쓰게 되면 SVD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기를 고유값 분해를 했었죠. Eigenvalue Decomposition을 했었잖아요. 행렬을 대각화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어진 행렬 어떤 A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P라고 표현했나 그때는 어쨌든 P 그 다음에 다이고널 P의 인버스 또는 P라고 하는 놈이 트랜스포즈가 된다 그랬으니까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P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고유값 분해 이렇게 분해하는 방법이 고유값 분해겠다는 걸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A라고 하는 행렬이 우리가 어떤 행렬을 다루냐면 정방 행렬을 다뤘고 또한 또 어떤 거냐면은 이제 시메트릭 대칭 행렬을 다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유값 분해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행렬을 대각화하면서 간단한 행렬의 곱으로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 행렬에 관해서도 즉 일반 행렬이라 하면 크기가 n by n 즉 정방 행렬이 아닌 n by n 크기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다른 일반적인 행렬에 관해서도 임의의 크기에 있는 행렬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 개의 행렬의 곱으로 분해 가능할 수 있겠는가? 분해 가능할 수 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겠다?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임의 행렬 이제 SVD가 어떤 정의를 갖고 있냐면 임의 행렬 A가 주어졌다. 아까 이미지 봤었죠. 이미지가 아까 600by 367이라고 그랬나? 크기가 행과 열의 크기가 다른 거죠. 일단 정방 행렬이 아닙니다. 그러한 임의의 크기를 갖고 있는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이 행렬 A라고 하는 것은 U 행렬 곱하기 시그마 행렬 V 트랜스포즈의 곱으로 분해가 가능하다 입니다. 이때 각각의 행렬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렬 A는 임의 행렬이고 그 다음 처음에 있는 U라고 하는 행렬은 원래 행렬 A가 m by n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m을 따서 m by m의 정방 행렬이고 그것 또한 주어진 컬럼 벡터들이 오소고날 수직인 벡터 즉 수직인 행렬인데 다시 말하면 u랑 u의 트랜스포즈 취한 거랑 u 트랜스포즈를 u랑 다시 i가 되기 때문에 u의 인버스랑 u의 트랜스포즈가 같다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오소고날 매트릭스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U가 어떻게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오소고날 매트릭스다. 각각의 컬럼 벡터들이 수직인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크기는 뭐가 되겠다? m by m.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시그마는 뭐냐면 m by n, 즉 일반 행렬 사이즈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m by n의 다이고널 행렬이다. 다이어고널, 대각성분의 행렬. 자, 이건 좀 이따 한번 살펴보기라고.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행렬이 뭐냐면 V라고 하는 행렬은 그 주어진 행렬 A의 컬럼을 나타내는 n 사이즈의 n by n 이것 또한 정방행렬이고 그 다음에 오소고널 행렬 오소고널 행렬의 U행렬 U랑 시그마랑 V의 트랜스포즈로 가능하겠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했던 게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궁금한 게 있지 않았었나? 시그마 같은 경우 대각 행렬이라고 그랬는데 대각 행렬의 사이즈가 n by n이래요. 예를 들면 m이 3이고 n이 2일 수도 있다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나? 대각 행렬인데 자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3 곱하기 2 행렬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디가 대각선일까요? 여기까지만 대각선. 정방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가능한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크기에서 대각선분, 여기만 대각선분이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비워두는 0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을 뭐라고 그러겠다? m과 n이 사이즈가 다를 때 만들어지는 대각행렬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m이 n보다 큰 경우는 대각행렬은 어떻게 생기느냐면 자, 로 개수가 더 많고 컬럼 개수보다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쪽 부분에 이제 정사각형렬이 만들어질 거고 이때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n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행렬이 시그마다. 나중에 나머지는 다 뭐가 되겠다? 0으로 구성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반대로 n이 더 큰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다 0으로 이제 살아남을 거고 0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나머지 이쪽 부분에서는 대각성분의 값만 살아남고 나머지 0으로 되어 있는 정방행렬에서 말했던 그런 대각행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만약에 m과 n이 운이 좋아서 동일하게 같다라면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정방행렬의 대각행렬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기하학적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SVD의 기하학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행렬 A를 우리가 보통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렬 A라고 하는 것은 선행 변환을 나타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행렬 A는 선행 변환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하학적 의미는 선행 변환에서 기하학적 의미를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어떤 기하학적 의미가 있냐면 한번 봅시다. 직교하는 벡터 집합에 대해서. 자, 직교하는 벡터 집합 한번 볼까요? X축 있고 Y축 있고 이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에서 단위 원에서 자, 이놈과 직교하는 놈은 요거 두 개가 직교하겠네요.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도 서로 직교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도 서로 직교할 거고 즉 얘랑 빨간 것들끼리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수직한다. 그 다음에 초록의 색깔로 표현된 놈도 서로 직교한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직교한다. 직교하는 벡터들이 두 개 쌍이 몇 개가 존재할 것 같아요? 무수히 많겠죠. 어쨌든 간에 직교하는 두 개의 벡터들에 대해서 선행 변환을 했어요. 자, 빨간 걸 선행 변환을 했다 쳐볼까? 선행 변환을 했는데 크기가 1은 그대로 이제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크기는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변화했는데 빨갛게 되어 있는 결과가 여기가 이놈이 이렇게 가고 수직되어 있는 놈이 이렇게 변화를
한다고 칩시다. 즉 다시 말하면 수직으로 직교하는 벡터 집합에 대해서 선행 변환한 후에도 그 크기는 변하지만 결과들이 여전히 직교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그 직교 벡터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나요?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할 때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겐벡터 문제는 원래 주어진 벡터를 하나의 벡터를 변환을 한 이후에도 원래 벡터랑 뭐가 되겠다? 변환하고 난 이후에 벡터가 방향이 같게 되도록 하는 벡터를 고유 벡터라고 그랬죠. 이제는 뭐냐면 A의 행렬을 곱을 통해서 변환을 하고 난 것이 그 이전에 두 개의 어떤 수직인 벡터를 변환하고 나도 변환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변환해도 수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빨간 놈을 두 개를 빨간 벡터 두 개를 변환을 해서 이 놈이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한다면 수직으로 유지가 된다면 이렇게 빨간 벡터 두 개를 뭐라 부르겠다? 여기서 두 번째 실문에 해당되는 그러한 V가 되겠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처음에 두 개의 벡터 V1과 V2가 일단 직교한다고 생각하고 V1과 V2가 직교를 하는데 뭐가 되겠다? 그것의 결과, 변환을 하고 난 이후의 결과가 TV1, 변환을 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벡터에 대해서 변환을 하고 난 이후의 결과도 TV2, 요놈과 요놈이 수직으로 되도록 하는 그런 V1과 V2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한다. 그러면 TV1은 행렬 곱에 의해서 A 곱하기 V1, TV2는 A 곱하기 V2가 되겠죠. 요 벡터랑 요 벡터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놈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V1을 AV1, 결과는 AV1으로 그러고 그놈의 어떤 방향이 있을 거고 단위 벡터의 방향을 U와 그 다음 AV2, V2를 변환하고 난 이후의 결과가 AV2가 될 텐데 이곳에 단위 벡터가 U2라고 그랬을 때 크기는 시그마1, 크기를 시그마2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시그마1, 시그마2, U1, U2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 벡터 V가 존재한다면 그 벡터 V1, V2가 존재한다면 V1, V2를 컬럼 벡터로 하는 하나의 행렬을 V 벡터라고 그러고 자, 변형을 된 결과 아까 그러면 되겠네요. 요놈이 V1, 요놈이 V2고 자, 요놈이 뭐가 되겠다? 요놈이 이렇게 간다 그랬으니까 V2가 이렇게 간다 그랬으니까 요놈이 U2가 되는데 오케이 이렇게 볼게요. 요놈이 변환하고 나니까 뭐가 될 것 같아? A, V2가 되는데 이때의 단위 벡터를 뭐라고 부르겠다? U2라고 하겠다. 그때 이 방향 크기가 몇 배? 시그마 1이라 그러겠다. 시그마 2라 그러겠네. 인덱스가 2니까. 자, 그러면 이쪽에 빨간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벡터는 뭐가 되겠다? V1에서 대응되는 거고, 그러면 A, V1이 될 거고, 이때 단위 벡터를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이때 단위 벡터를 U1이라고 그러고, U1에 대해서 몇 배인지 찾으면 시그마 1배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변환하기 전, 변환하고 나서 이후, 어떤 V1, V2는 어떤 관계에 있다? 서로 수직인 관계에 있다. A라고 하는 행렬을 곱해서 나온 결과가 A, V1이 될 거고 요놈도 뭐가 된다? A, V2가 되는데 요놈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변환하고 나서도 수직이어야 된다. 그럼 이때의 단위 벡터를 뭐라고 부르겠다? U1. 이때의 단위 벡터를 뭐라고 부르겠다? U2. 그러면 AV1은 U1 방향에 대해서 단위 벡터에다가 몇 배, 시그마 1배. AV2는 U2 단위 벡터에 대해서 시그마 2배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때 시그마 1 각각 U1, U2 이런 것들을 V1, V2를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기하학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뭔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그래서 V라는 행렬을 어떻게 놓겠다? 변환하기 전에 수직인 벡터를 찾았다 하면 V1, V2 2차원이니까 2개, 3차원이면 3개, 4차원이면 4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되는 결과물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수직인 벡터, 단위 벡터 U1, U2를 컬럼 벡터로 하는 그런 행렬을 U라고 하는 행렬로 정의를 해보자. 자,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A 곱하기 V1은 시그마1 U1, A 곱하기 V2는 시그마2 U2가 된다고 그랬죠? 자, 이놈을 동시에 쓰면 어떨까? A V1을 쓰고 A V2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자,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시그마1 U1이 될 거고 시그마2 U2가 되겠죠. 자, 그럼 왼쪽에 행위를 A 곱하기 V1, V2 쓸 수 있고 오른쪽에 행위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U1, U2 곱하기 시그마1을 대각승분을 가지고 시그마2를 대각승분을 가지는 두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놈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V라고 하는 행렬로 뒀고 이놈을 뭐라고 했냐면 U라고 하는 행렬을 뒀고 이놈을 시그마라고 하는 대각 행렬로 쓸 수 있겠다. 따라서 A 곱하기 V는 뭐가 됐죠? U 곱하기 시그마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자, 좌변 A만 남기고 싶다. 그러면 양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양변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면 AV, V의 인버스를 곱해볼까? 그러면 우변에는 U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V의 인버스. 자, 이놈이 아이덴티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좌변은 A만 남을 것이고 우변은 U의 시그마 V 인버스인데 V가 어떤 행렬을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오소고날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직이라 그러면 뭐랑 같다? 이놈이 V의 트랜스포를 갖기 때문에 U 시그마 V의 트랜스포가 되겠다. 자, 놀랬죠? 그래서 또 교수님 여기 V 트랜스포즈, 인버스를 쓰지 왜 트랜스포즈가 더 나을까요? 트랜스포즈가 더 쉽죠. 왜냐하면 주어진 행위를 대각 행과 예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인버스는 다시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니까 이 표현법보다는 이 표현법이 더 낫겠죠. 따라서 A라고 하는 행위를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러한 U라고 하는 V라고 하는 수직인 벡터를 찾고 그것을 변환시켜서 뭐가 되죠? U 방향을 또 찾아내기만 하면 뭐가 되느냐면 초록색이지? V의 트랜스포즈 곱으로 이렇게 분해가 가능하더라는 거. 그럼 과연 그럼 U는 무엇이고 V는 무엇이고 어떻게 찾을 거냐는 거. 그래서 조금 전에 정리해 보면 A라고 하는 행렬을 이와처럼 U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V 트랜스포즈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 곱했을 수 있겠다. 분해가 가능하겠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U 또한 오소고날 수직인 행렬이고 시그마는 뭐다? 어떤 행렬이냐면 시그마는 대각 행렬이라는 것. V 트랜스포즈는 또 이것 또한 뭐가 된다? 뭐가 되죠? 수직인 행렬. 자, 그러면 질문이 U랑 V를 어떻게 컴퓨트할 거냐? 어떻게 계산할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V만 찾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자, 그럼 V를 한번 찾아봅시다. V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렇게 A가 분해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기를 consider A랑 A 트랜스포즈 곱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A는 이렇게 쓰게 되고 A의 트랜스포즈 취하고
트랜스포즈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빨리 했나? 요걸 하면은 U 시그마 V의 트랜스포즈. 자, 요 안에 있는 각각 트랜스포즈를 더하게 되면 순수가 바뀌고 트랜스포즈 T의 트랜스포즈에 다시 트랜스포즈 시그마 트랜스포즈 U의 트랜스포즈. 요놈은 V랑 같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 그 앞에 있는 V의 트랜스포즈 요놈과 요놈이 기하 법칙을 써서 묶게 되면 요놈이 I가 될 것이고 그 I는 있으나만 할 거고 따라서 시그마랑 시그마 트랜스포즈 되는데 요놈이 대각성분이기 때문에 대각성분의 대각행렬의 행렬과 대각행렬의 트랜스포즈를 곱하게 되면 그놈의 제곱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놈을 어떻게 표현할까? 원래 찾고자 하는 시그마, 아까 시그마가 시그마 1, 시그마 n으로 구성된다 그랬으니까 요것에 각각 제곱 형태가 되고 나머지 이형형으로 표현되겠죠. 자, 그럼 이걸 보니까 어떤 게 생각납니까? 어떻게 생각나는지 보게 되면, 뭐라? 이걸 한번,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지금 방금 이걸 쓴 거죠? 한번 지워볼게.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유도했냐면, 자, 봅시다. A랑 A 트랜스포즈 취하니까 뭐가 되더라? U라. 뭔가 있고 나머지 다 0이 되고 그 다음에 U의 트랜스포즈. 뭐라? 요 행렬이 어떤 U라고 하는 행렬 곱하기 그 다음에 U의 트랜스포즈 곱으로 표현되어 있네. 요게 뭐냐면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한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요 놈을 B라고 했을 때 B 행렬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를 곱하게 되면 시메트릭 행렬이 되는데 B라고 하는 행렬 대칭 행렬이 주어졌을 때 요 놈을 무엇을 구한 거라고? 고유가 한 거랑 동일하다. 됐나요? 자, 고유가 분해 이해되죠? 이해됐나요? 지난번에 했고. 자, 그래서 우리가 고유가 분해를 만약에 B를 이렇게 놓고 빨갛게 표현해 볼까? B를 이렇게 놓고 A의 A 트랜스포즈 B라고 놓았을 때 B가 뭐가 되냐면 시메트릭하고 요놈의 고유 벡터를 S라고 하고 그때 알파라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다 N개가 나온다 그랬고 요놈을 이렇게 쓰고 요렇게 곱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랬고 자 P라고 하는 행위는 뭐라고? 고유 벡터들을 컬럼 벡터라는 놈을 P라고 놓고 따라서 B라고 하는 행위는 P 곱하기 람다 곱하기 P 인버스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자, 요놈이 지금 어떤 형태냐면은 요놈이 U가 돼야 되고 요놈이 시그마 제곱이 돼야 되고 요놈이 V의 트랜스포즈가 돼야 되는 것이죠. 됐나요? 그래서 U라고 하는 놈은 뭐가 되느냐면 행렬 A 트랜스포즈 오케이. V라고 하는 게 뭐라고? V라고 하는 놈이 행렬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의 고유 벡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라고 하는 놈이 뭐냐면 여기 시그마 제곱이 람다 형태로 되어야 되니까 시그마는 고유 여기 있는 고유 행렬의 고유 벡터들의 고유값을 람다라고 람다의 시그마 루트를 씌운 것이 되겠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분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죠? 자, 일단 이렇게 했다고 치고 그 다음 좀 더 예를 한번 볼 텐데요. SVD의 목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A라고 행렬을 U랑 그 다음에 시그마랑 V의 트랜스포즈로 분해가 가능하다면 U를
이렇게 컬럼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놈 변환하고 난 다음에 수직이 되는 벡터들 변환하기 전에 수직인 벡터들을 옆으로 눕히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시그마 1, 시그마 2 이런 형태가 되어 있겠죠. 자, 앞에 있는 행렬을 곱해 볼게요. 이거 너무 다 빨갛게 칠해서 잘 안 보이겠네요. 자, 여기 있는 행렬과 이 행렬을 곱하게 되면 얘 곱하기 얘가 첫 번째 컬럼 벡터, 얘 곱하기 얘가 두 번째 컬럼 벡터, 이 벡터가 얘랑 n번째 컬럼 벡터가 나올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있는 1 by n 행렬과 n by 1 행렬을 곱하게 되면 뭐가 될까? nn 지워버리고 자, 얘 곱하기 얘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 벡터랑 두 번째 로우 벡터를 곱해서 두 번째가 될 거고 n번째 컬럼 벡터랑 n번째 로우 벡터 곱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니까 결국 A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사실은 이 자체 안이 뭐가 들었냐면은 행렬을 들이거든요. 행렬들.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표기가 U1 뒤에 게 보입니다. 뒤에 게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표현될 텐데 자 이렇게 표현되는데 A 걸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표현하는데 이놈을 자 아까 시그마들을 고유 벡터 고유값이라 그랬는데 크기 순으로 이제 소팅을 한 다음에 이제 이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크고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작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요것들의 영향력이 요 웨이트 값이 시그마 n이 작은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값을 만약에 0으로 처리해버리고 뒤에 주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두 개만 남고 나머지 부분을 다 버리게 되면 얘 값과 얘 두 개의 값으로만 a를 대략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정보보다는 많은 내용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위로 가면 갈수록 압축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A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다 요 더하기로 표현해야 되는데 요 몇 개 부분을 버려버리겠다. 그러면 요 놈이 대략 표현될 거고 대략 표현된다는 말은 아까 이미지에서 봤던 것처럼 정확한 이미지 값이 아니라 이제 울퉁불퉁한 그런 어떤 값, 즉 다른 값이 나오긴 하는데 전체적인 윤곽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표현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에도 압축과 같은 이런 문제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A라고 하는 행렬을 요 벡터랑 그다음 요 행렬과 이 행렬과 이 행렬로 곱으로 표현되는데 그것들 중에 다 삼지 말고 앞에 있는 몇 개만 뒤에 있는 몇 개만 가지고 그 다음에 시그마도 몇 개의 정보 나머지 부분은 다 버려버리고 얘 정보하고 얘 정보하고 얘 정보만 담아서 이제 A를 대략적으로 표현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올 디테일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를 여기 있는 정보를 여기 있는 정보를 다 이제 곱해주고 더해주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버려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원래 그림이 뭐냐면 UT라고 그랬는데 T가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였죠. 오리지널 이미지인 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컬럼 벡터에 몇 개? 50개만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세 번째 그림은 20개만 사용한 경우 그러니까 수직으로 되어 있는 벡터들 20개만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 양은 이렇게 줄어드는 반면에 8.8%로 데이터 양은 줄어드는 반면에 뭐가 되겠다? 정보 양을 대충 많은 내용을 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이미지 값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렇지만 웨이트가 큰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밸류들은 벡터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전체적인 이발소에서 이발하고 있는 모습, 창밖에 이제 여자가 지나간다는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뒤에 있는 차도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임의의 행렬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분해할 수 있다. 어떤 분해?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서 행렬 C가 아니라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무엇을 구해보아라?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구해라. 다시 말하면 A를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했을 때 U가 무엇인지, 시그마가 무엇인지, V가 무엇인지를 찾아라 라는 말이죠. 자, 어떻게 찾을 거냐면 제일 먼저 A를 이렇게 놓고 지금 우리가 U도 모르고 시그마도 모르고 V도 몰라요. A 트랜스포즈 A를 한번 취해 봅시다. A 트랜스포즈 A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볼까요? A의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U 시그마 V의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 자, 그러면 이 순서가 바뀌면서 이놈이 앞으로 오고 V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시그마 트랜스포즈 U의 트랜스포즈. 요거는 자기 자신 V가 되고 시그마 트랜스포즈 U의 트랜스포즈. 여기다 무엇을 곱하라고? A의 트랜스포즈 A를 취하란 말은 여기다가 V 시그마 U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U 시그마 V의 트랜스포즈. 얘 없어지고 남는 것은 V의 시그마 V의 트랜스포즈가 되겠다. 맞나요? 자, 그래서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를까? A 트랜스포즈 A를 B라고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B라는 놈은 A 트랜스포즈 A니까 A 행렬이 이렇게 주어지고 A의 트랜스포즈는 로우로 된 놈이 컬럼으로 오고 그 다음 로우로 된 있는 컬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고 계산하면은 5랑 25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26이 되고 같은 방법대로 26, 18, 74 이렇게 B라고 하는 행렬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살펴보니까 B라고 하는 행렬은 뭐가 되겠다? 대칭 행렬이죠. 대칭 행렬이면 뭘 할 수 있다?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적용 가능하더라. 다시 말하면 B의 뭐를 찾아야 될까? 고유값, 고유 벡터를 찾자. 어떻게 찾죠? B-람다 i라고 놓고 따라서 26-람다, 18, 74-람다의 디터미넌트 값이 얼마가 되도록 0이 되도록 하는 람다를 찾자. 자, 이것을 얘랑 2x2 행렬에 뭐죠? 뭐지? 고유값은 아니 고유값이 아니라 디터미넌트는 얘랑 곱하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빼라 그랬죠.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람다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 20과 80이 나옵니다. 하나가 20이고 하나가 80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에 관한 고유값은 구했습니다. 그 다음 뭘 찾아야 될까? 고유 벡터를 찾아야 되겠네. 자, 고유 벡터는 조금 전에 고유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람다 값을 하나가 20인 경우를 넣게 되면은 여기에서 26에서 20을 넣게 되면 뭐가 남죠? 6이 남고 따라서 같은 방법대로 하면 6, 8, 18, 그 다음에 5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좌변 x 곱하기 y가 되고 우변은 0 벡터가 되겠죠. 이 식 정리하게 되면 하나만 나오거든요. x 플러스 3y 이퀄 0. 자, 이 상태에서 뭐가 되느냐면 v1은 마이너스 3, 1이 될 겁니다. x값에다가 마이너스 3 넣고 y 1 넣으면 이퀄 0이 되겠죠. 그죠? 0이 되니까 v1 벡터를 마이너스 3, 1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단위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v1, v2, u1, u2는 다 크기가 1인 벡터들로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놈의 크기가 얼마가 되겠죠? x의 제곱은 9가 되고 1 내고 루트를 취하면 루트 10이 될 것이며 따라서 각 컴포넌트에 루트 10을 나누면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4, 루트 10분의 1이 뭐가 되겠다?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컬럼 벡터 V1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람다 2에 대해서 80에 대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크기를 1로 만들어서 계산하게 되면 V2가 뭐가 되겠다? 루트 10분의 1, 루트 10분의 3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단위 크기가 1인 벡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V1과 V2가 서로 수직인지 확인해 볼 것. 어떻게 계산하죠? V1 내적 V2를 계산하게 되면 이제 요놈과 요놈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0분의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플러스 y 값을 비교하게 되면은 요놈과 얘는 계산하면은 10분의 3이 되니까 0이 되겠죠. 두 개의 벡터는 뭐가 되겠다? 수직인 벡터다. 따라서 이 V1, V2 벡터를 뭐라고 둘까요? V라고 하는 행률을 하나 찾았다. 요놈이 뭐가 된다? V1, 요놈을 V2라고 놓고 만들어지는 행률이 V2 행률이 되겠죠. 자, 그러면 V1에 관계되는 고유값이 뭐였죠? 고유값이 어떻게 됐죠? 아까 요놈이 20이었나? 그 다음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 80이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나온 거라 그랬죠? 루트 20과 루트 80을 씌우면 이렇게 될 거고 루트 20은 2루트 5가 되고 루트 80은 4루트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놈이 뭐가 되겠다? 시그마 1, 요놈이 시그마 2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관계냐면 U 벡터를 구해야 되죠. U 행렬을 구해야 되는데 U 행렬을 어떻게 구해지느냐면 A에다가 V를 곱하면 AV는 아까 뭐랬지? 이거 뭘까요? A라고 하는 행렬은 U의 시그마 V의 트랜스포즈. 요놈이 V가 있으면 요놈 없애보고 싶어요. 없애려면 A의 V의 인버스를 곱해 볼게요. 아니야. 인버스를 곱하지 말고 그냥 A의 V를 곱해 볼게요. 그 다음에 U 시그마 V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여기다가 V를 곱하는 거고 U랑 그 다음에 시그마랑 V 트랜스포즈 V. 자, V가 수직 행렬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만들어간다? 요놈이 I가 되겠다. 따라서 U 곱하기 시그마가 되겠다. A 곱하기 V라고 하는 것은 U 곱하기 시그마가 되겠네요. 이 식을 이용해서 뭘 찾고자 하느냐면 지금 아직 모르는 U를 찾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U를 어떻게 찾느냐 하면 자, 이렇게 A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V를 좀 전에 구했죠. 그럼 AV 계산할 수 있겠네요. AV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고 다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값이 나왔네요. 이 값이 뭐 찾고자 하는 U 곱하기 시그마가 된다 그랬어. 아까 첫 번째 시그마 1이 2루트 5라 그랬고 시그마 2가 4루트 5라 그랬죠. 그래서 얘랑 곱해서 이 값이 되려 그러면은 U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찾게 되면 요놈이 U1이 되고 요놈이 뭐가 되냐면 U2가 될 겁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U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개 다 됐다. 주어진 행렬 A가 주어져 있을 때 요놈을 어떻게 분해했다? 요놈이 U, 요놈이 시그마, 요놈이 뭐가 되겠다? V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분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임의의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으로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자, 조금 전에 이제 했던 것을 정리해 보면 그래서 A라고 하는 행렬을 요것들이 아까 뭐라 그랬죠?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어디에 있었나? 요거 기억나나요? 역시 A라고 하는 행렬이 U1 for 1이 트랜스포즈 시그마 1
이런 식으로 분해해서 더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더하게 되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시그마 1, 그 다음에 U1, V1 트랜스포즈, 시그마 2, U2, V2 이거 다 계산하게 되면은 첫 번째 텀에서 이게 나오고 두 번째 텀에서 이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뭐가 되겠다? 메인이 되고 이 부분은 서브가 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빼주고 계산하더라도 이것으로만 대충 하면 되겠다는 거죠. 물론 이걸로 보게 되면 큰 의미 있는 이미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메인 부분과 그 다음에 서브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일단 여러분들 보고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어떤 방향이냐면 임의 행렬 주어졌을 때 이놈을 U, 시그마, V의 트랜스포즈로 분해할 수 있는지를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됐나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요 두 가지 식을 사용한다. 하나, 두 개를 써서 첫 번째를 사용해서 찾는 게 뭐다? V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또 뭘 찾아낸다? 시그마 두 개를 1번과 2번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뭘 찾아낸다? U를 찾아낸다. 이 세 개를 찾아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하여튼 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할 텐데 우리가 여기서 PC 뭐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하고 그 이전에 Eigenvalue Decomposition, 그 다음에 PCA, 그 다음에 SVD를 통해서 행렬 A를 가지고 주어진 행렬을 분해할 수 있다. 그리고 주어진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를 PCA 같은 경우에서는 차원을 추려하고자 할 때 그 데이터들에 대한 공문상 행렬을 구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뭘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된 축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처리나 컴퓨터 비전이나 이런 거 할 때 PCA, SVD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응용 수학에서 전공에서 공부할 내용을 미리 한번 공부해 봤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렬에 관계된 것 이제 다 정리가 되었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공부할 거는 어떤 거냐면 처음에 어나운스 했던 것처럼 딥러닝에 관계되는 수학, 딥러닝 수학을 한 3시간에 걸쳐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Bye.